존재의 균형, B의 확장 의미. 1번. 존재의 균형점은 존재의 활성점이다. 비존재와 존재, 없음과 있음, 그 사이의 균형점은 정지되거나 정체된 지점이라기보다 오히려 탄생을 위한 활성력의 작동점입니다. 씨앗 속에서 씨는이 배아로 활성되는 그 균형점으로부터 생명의 싹이 터나오듯 이 존재의 균형은 또한 존재의 활성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존재의 균형점을 바로 표현하고 또 존재의 활성점을 B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If need be, 필요성이 균형점에 도달했다면, 즉 필요가 활성화되는 지점에 도달했다면, 이게 영어의 본뜻에 가까운 의미 되겠는데 현대의 한국어민식 표현으로는 필요가 생길 것 같으면 정도가 되겠죠. I can meet with them if need be. 필요가 활성화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지. 그 다음에 be it so, so be it. 이런 표현도 흔치 않지만 나옵니다. 한국어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러하여라, so be it 처럼 해석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그렇게 되어라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게 놔둔다기보다 오히려 현재 활성화되어 움직이는 대로 되어가라, 이런 의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표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So mote it be, so mote it be. 이 표현은 기원하는 말 끝에 들어가곤 하는 후렴처럼 들어가는 말인데요. 여기서 mote, 이건 이제 may와 비슷한 말이죠. 즉 가능성을 여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so mote, 그렇게 가능성이 열리는 it be, 균형의 활성점에 도달하여라. 말하자면 기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능성이 활성화되어 열려오라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2번. 균형점에 이른 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존재의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른 아침 영롱하게 맺히는 이슬을 볼 때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느낍니다. 하지만 만일 지난밤 습도와 온도가 일정한 임계점, 즉 비존재와 존재의 균형점을 넘어주지 못했다면 아침 이슬이라는 존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봄이면 어김없이 돋아나는 들과 산의 새싹들 역시 공기가 일정한 온도와 습도의 균형점을 넘어주었을 때라야 돋아나는 게 맞겠죠. 그 조건이 다시 균형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새싹들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사멸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이 존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즉 come into being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음으로부터 있음으로의 균형점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름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귀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찮은 것들 역시 비존재와 존재 사이의 균형점을 통과하여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의 조동사 be는 있음, 있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Truth is that which is. 진리란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야.
진리는 이 존재의 균형 안에 있어. 존재와 비존재의 균형 안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역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존재하는 것은 특성을 띠며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이 특성을 보고서 잎이다, 꽃이다 하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로부터 우리는 존재와 특성이 서로 떼어내기 어려운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존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갑니다. 만일 존재가 더 이상 새로운 특성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는 행동하며 존재하듯이 또한 존재는 특성을 띠면서 존재합니다. 특성을 띠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행동은 존재하는 행동이고 균형 잡는 행동이며 또한 활성화하는 행동이듯이 이제 특성을 띄워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물질 현현의 과정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없음으로부터 균형점으로, 균형점으로부터 활성화로, 활성화로부터 있음으로, 그리고 있음으로부터 특성 띠임으로. 이게 바로 물질 현현의 이 과정, 그 순서인 것입니다. Be yourself. 너 자신다운 특성을 띠고 있어라. 너 자신답게 마음의 균형을 잡아라. Be your age. 너의 나이다운 특성을 띠고 있어라. 나이 먹은 만큼 스스로 균형을 잡아라. Be nice and cool. 멋지고 쿨한 특성을 띄어라. 멋지고 쿨하자. 자, 네 번째, 조동사와 본동사. 지금까지 공부해온 조동사들은 모두 소위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존재 행동 be는 본동사 없이 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법칙의 제1, 2단계를 거쳐오면서 보았듯이 조동사들은 모두 의식과 마음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으키려는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실행되는 행동들, 즉 운동들이었던 건데요. 따라서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조동사는 의식과 마음의 운동이고 본동사는 실현을 염두에 둔 행동을 가리킵니다. 가령 I will walk 에서 will은 의지를 내는 의식과 마음의 운동이죠. 그 다음에 walk는 이제 물질 실현을 염두에 둔 일하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해석이 나는 일할 의지를 낸다. 나는 일하고자 의지를 낸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행동의 단계에 오면 다른 행동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음과 의식의 조동사 행동들이 결과로 이제 존재 행동 B로 오면서 비로소 물질로의 현현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존재의 균형을 유지한 채로 활동들이 일어나는 일이 흔히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존재 행동 B 역시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중에 성공법칙 제4단계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되겠습니다.